제출 이름 써서 제출. 이름 썼어? 이름 썼어? 네, 일단 개념을 정리 문제 하고 시점하고 이 질문 드릴게요. 정말 이번에 괜찮았었나? 여기까지 한 거 아니야? 3단원 그 방정식 거보다 3단원 3단원이 숙제였지 이번에 맞아? 이런 좀 한번 해줄 테니까 어디서부터 보냐면 2차 함수 거기 129쪽 8쪽 또 볼게요. 식은 이거 중학 특강에 나온 내용들은 중학교 때 다 한 거지. 네 가지 기억해야 돼. 식 모양 ax의 제곱 ax-p의 제곱 플러스 q 그 다음에 완전제곱을 바꿨을 때 대칭축 공식 3번에 2번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서 그쪽에 얘기한 4번에서 얘기하는 작성하는 거는 1번, 2번은 방금 얘기한 거고 3번하고 4번이 3번은 인수정리지 인수정리 알파를 넣어서 0 나오니까 알파 콤마 0을 지난다 베타를 넣어서 0 나오니까 베타 콤마 0을 지난다인데 넣어서 0 나오면은 x-알파랑 x-베타를 인수로 가져서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니까 a라고 넣고 해석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위의 세 점이 주어질 때는 일반형 여기까지는 알겠지. 5번에서의 ABC의 부호는 P의 부호가 축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해서 기준이 Y축이야 Y축 기준으로 해서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가 되고 왼쪽에 있으면 음수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가? 여기 특강 내용에서 질문 있으면 해줘. 다 읽어봤냐? 됐어? 그 다음에 132쪽에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 그 2학년 때 가도 이거 해석하는 게 한테 다 나오는 거라 부등식하고도 연결되고 다 같이 설명을 할게. 봐봐. 이차 함수가 첫 번째는 이차 함수랑 x축이랑 x축이 y는 0이지 직선이야 이것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차 함수랑
일반적인 직선 그냥 mx 이런 거 그것도 직선이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차함수랑 여기까지 위치관계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x축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연립했을 때 방정식 여기서 x가 알파 베타가 나온다.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근데 여기다 적용하는 판별식이 요 식에다가 그대로 적용한 거랑 같으니까 여기다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 두 번째는 그랬을 때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차함수 작성해서 최고차 A에다가 이렇게 이차함수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판별식으로 위치관계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작성까지. 두 번째는 접하는 경우면 하나에서 만나니까 첫 번째 판별식은 뭐가 돼? 판별식은 접하니까 0되고, 두 번째는 얘를 알파라고 하면 fx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세 번째는 안 만나는 거 이렇게 돼 있으면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되고, 이거는 해가 없기 때문에 작성이 안 되고 일반형으로 이렇게 넣고 풀어야 돼.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차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경우 알파 베타면, 이건 중요한 게 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n 이렇게 했을 때 알파 베타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이 0되고, 요거 작성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같다고 놨을 때 해. 여기서 x가 알파 베타가 나오니까. 알겠어? 두 번째는 1번, 2번 이렇게 된 거지. 여기 식 조심해야 돼. 여기가 문제로 나오지, 이 표현이. 접하는 경우면 이렇게 되니까 판별식은 0이 되고, 두 번째는 식이 요 식이 써볼게. 여기다가 는 0이라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식이 뭐가 되냐면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0 이렇게 된다. 작성이 중요해.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제 판별 쓰는 거는 많이 해봐도 알겠지. 작성을 해서 문제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판별식 음수고, 두 번째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식은 작성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가? 요식. 이건 문자를 다른 거 줘야 되겠지. 근데 이거 뭐 이제 안 나지 않는 경우는 작성은 안 나와.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약간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중요해. 접할 때 주문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 아니면은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과 아래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위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요점이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 판별식 0보다 크다 되고, 작성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빼가지고, 아니 식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랑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랑 같다고 했을 때 x가 알파 베타니까 넘겨서 a-a 다시 x의 제곱 더하기 b-b-x 더하기 c-c-는 0 이렇게 되겠잖아. 이런 식으로. 이거 해가 x는 알파 베타니까 요걸 어떻게 쓸 수 있어? 최고차 계수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치? 요거는 1차식에서 요거 영향 안 줘서 a가 들어간 거고, 이건 이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a-a 다시 x-알파 x-베타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 작성하는 게 집중.
나머지는 똑같이 그러면 접하는 경우면 이렇게 접하는 판별식 0 하면 되고 그럼 x 마이너스 뭐 알파의 제곱은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죠? 요거는 요거랑 같다고 하면 안 만나면 판별식 D는 0과 같다 이렇게 작성하는 거. 두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고 이제 시험에 여기 그거 얘기하는 게 거기서 얘기하는 거야. 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이 함수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해. 요거를 이렇게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야.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한다. 이게 여기 단어에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단어 그 전 단어는 그래서 뭐가 나왔어? 2차 방정식이 나왔잖아. 그지? 2차 방정식을 지금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방정식만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고 이렇게 함수랑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겠지. 그래서 거기 내용이 33쪽까지 내용이고 근과계수가 중요해. 질문 있어요 내용 중에? 없으면 140초까지 연습 문제까지 질문 받을게요. 별표 못 푼 거 먼저 질문. 초점 좀 있어볼게요. 140초까지 실력 업까지 풀었는데 안 풀린다. 별표 먼저 질문해줘. 못 푼 거. 하고 있다 질문 다시 하자. 실력은 다 해줄게. 나머지만 질문해. 실력 다 해줄 거니까 그 전에 있는 사람 확인 체크나 필수 해제나 135번까지 일단 모르겠는 거. 됐어? 별표 있잖아. 안 했어 좀. 옛날 거야? 풀었어. 없으면 136번 한다. 지훈이 없어? 일단 그럼 136번 먼저 할게. 실력업 쭉 하고 그러면 채점하고 지금 가득하고 136번 문제부터 다 나와. 이렇게 생겼잖아. 알파 y는 fx.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래. 내가 이 식으로 작성할 수 있잖아 fx를. 방금 얘기한 건 작성. 최고체 계수가 있을 거고 알파 컴마 0 베타 컴마 0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근데 위로 블록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지. 끝났어. 여기 나와. 함수가 나오거든. 그랬을 때 f의 2x 마이너스 1은 0의 실근 합을 구하래. 그럼 여기 x 대신에 이거 집어넣으라는 얘기라고 했잖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a의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 맞아? 여기 x자리에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 합성함수 되었잖아. 합성함수. 똑같은 개념이야. 이게 는 0 되려면 여기서 나오잖아. x 이게 0 되고 이게 0 돼야 되니까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x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잖아. 나왔네 이렇게 모양이. 두 개 더하라고 했네. 그래서 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가 되니까 2분의 6 플러스 2가 돼서 어려운 게 아니죠. 이게 작성이 중요하다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게 작성하는 게 중요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작성이 더 많이 나와. 알겠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 이게 첫 번째 풀이. 작성해서 푸는 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이거야.
근데 이제 전에 이제 합성함수에서 한 것처럼 쌤 뭐라고 했냐면은 잘 봐봐 이것도 이제 알면은 편하니까 fx라는 거는 이 그림이 얘기하는 게 이거는 써줄까? 2차식의 작성을 이용해서 푼 거고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지 이게 이제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지나는 점 또는 뭐야? 근은 대입해 성립한다 이걸 이용한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F라는 애는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알파면 0이 나온다는 소리야. 맞아? F라는 규칙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알파가 되면 0이 되는 규칙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야. 맞아? 또는 베타라는 값을 가지면 0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이거 이해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f의 EX-1은 요놈 자체가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면 0이 된다는 게 맞는 얘기야, 되지? 그러면은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알파가 되려면은 x는 뭐가 돼야 되냐 해서 EX-1이 알파가 되는 또는 EX-1이 베타가 되는 이걸 알고 싶다는 얘기야. 왜? 나는 방정식은 항상 x가 뭐냐가 해가 되니까.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하니까 내가 작성해서 구한 거랑 똑같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그럼 더하면 답이 똑같이 나오겠지. 그럼 이걸로 풀어야 되냐, 이걸로 풀어야 되냐. 작성이 더 중요해. 이거는 합성함수 개념이야. 치환해서, 자, 이게 개념이 뭐냐면, 합성함수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가. 사실 하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제 잘 사용을 안 하는 거야, 상에서는. 합성함수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지? 합성함수에서 뭘로 한다고 했어? 두 글자. 기억나는 사람. 원래 이렇게 푸는 개념 자체가 이거라는 거야. 아는 사람 없어? 그렇지. 합성함수에서 그건 치환으로 한다고. 이 안에 들어간 걸 치환한다고. t는 EX-1이라고 치환한다. 그럼 FT가 되지. 맞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그러면은 t가 알파랑 베타면 0 나오구나. t가 구해져서 반대로 그럼 x를 구하면 되니까 알파가 EX-1이고 베타가 EX-1이구나 해서 x가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이게 합성함수 원리로 저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합성함수 속함수를 치환해서 껍데기를 해석한다고 했잖아. 그걸 적용하는 거야. 알겠어? 합성함수를 안 배워서 자꾸 이렇게 이제 하는 거라 다른 풀이로 나와 있고 보통 이제 보면 저렇게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단어 자체를 잘 풀려면 작성이 중요해. 이거보다는 이건 이럴 때만 가능한 거고 다 알아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2차함수의 최대체수 정리할 때 정리. 이것도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정리 쭉 해줄게. 봐봐.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 너네 1학기 때 시험 보면. 하면서 조금씩 몇 개씩 다 알아봐야 돼. 잘 반복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함수의 최대치수라고 해서 모든 함수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뭐였어? 함수의 최대치수는 뭘 거는 거다? 치역을 거는 치역. 치역을 거는 거는 함수값에 범위를 거는 범위를 구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고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이 제한된 거지.
에서 라고 하면 이게 뭐가 돼?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고 우리 이제 하 배웠으니까 정의역이 제한된 거야. 맞아? 그러면은 여기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는 함수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라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증가함수니까 fx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이제 뭐 나왔다고 치면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시역이 어떻게 돼? 여기에 FA가 올 거고 여기에 뭐가 FB가 올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fx의 범위, 그러니까 y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fa부터 fb까지일 거다 해서 함수값이 제일 작은 거 이걸 뭐라고 해? 최소값이라고 하고 얘를 최대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함수의 최대 최소. 알겠어? 1차부터 너무 쉽지.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잘라서 어떤 게 큰지 판단을 하면 돼. 우리가 근데 2차 함수잖아. 그래서 2차 함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아래로 블록 기준으로 보면 범위가 제한이 안 돼 있으면 요 만약에 P, Q라고 하면 꼭지점에서 뭐야 가장 y값이 낮지. 제일 작잖아 여기가. 이 위쪽으로 다 대응하고 있잖아. 그래서 fx가 범위가 제한이 안 돼 있으면 f 뭐 p보다 q가 나왔다 뭐 또는 q보다 q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가 돼? 제일 작은 거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뒤집어지면 반대로 되겠지. 범위가 제한이 안 돼 있을 때 대칭축 위치는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문제가 범위가 제한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쪽은 안 그릴게. 필요 없으니까. 여기부터가 이제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야. 이 간단한 것들은 이제 뭐 중3 때도 했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데 세 가지가 있어 이게. 적용하는 건 연습하면 되니까 일단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뭐가 있냐면 X축에 이제 뭐 위 걸쳤냐 안 걸쳤냐 이게 상관이 없으니까. 첫 번째는 범위가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앞쪽에서 범위가 이렇게 잘리는 경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지. 그럼 뭐에 해당되냐면 A부터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감소하는 부분에서만 잘린 거야. 그치?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에서만 잘려있지. 그러면 X가 커질수록 감소하니까 P에서 뭐가 최소가 되고 A에서 최대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걸 fx를 범위를 만들어 보면 fb보다 크거나 같고 f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가 돼? 최소값이 되고 얘가 뭐가 돼?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이건 옳은 거 아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가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잘린 경우. 그러면 제일 작은 게 제일 작고 제일 큰 게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게 증가하는 부분에서만 잘리면 FA가 제일 작고 그림을 그려보면 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치?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그렇죠. 세 번째가 문제야.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실력업이나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걸쳐 있는 경우. 대칭 쪽에 포함된 경우. A가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 차이를 느껴야 돼.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A가 더 대칭축에 가깝고 B가 더 멀리 있는 경우. 그치? 간격이 왜냐면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같은 경우가 있어요. 간격이. 자, 모의고사까지 보려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요 놈이 제일 크네. 제일 멀리 있으니까 더 높이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요 놈이 제일 작고 요 놈은 그 사이에 껴있지. 그래서 여기를 이제 P, Q라고 하면 꼭지점을 fx의 범위는 어떻게 돼? 제일 작은 게 뭐가 돼? 꼭지점의 y좌표가 되고 제일 큰 거는 fa 이렇게 되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칭축에서 멀수록 에서 멀리 있을수록 fx가 커진다는 얘기야. 높아진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최대는 똑같은데 이게 최대가 되니까 멀리 있을수록 커지니까 이게 최대가 된다고. 얘는 이게 최대가 되고 당연히 최소겠지. 됐어? 근데 이게 같으면 어떻게 돼? 대칭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어차피 같으니까 이렇게 된다고도 할 수가 있어. 이해됐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최소, 이게 최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왼쪽이 더 올라가 있냐, 오른쪽이 더 올라가 있냐는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기준이라고. 이해됐어 이거? 문자로 나왔을 때 같을 때가 얼마인지를 보고 왼쪽이 올라가 있는지 오른쪽이 올라가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이거? 문제는 이제 세 번째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되고 이렇게 이제 간격이 판단이 안 될 때는 식으로 써서 어떤 게 큰지 비교할 수 있게 이제 조건으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판단이 안 되는 경우는 FA가 이건 대서관계를 판단하면 돼. 관계를 조건 플러스 식으로 여기까지 가면 이제 고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내용은 뭔지 알겠지? 질문 있어? 저기서 이제 모의고사 필요 문제도 저기서 나와 이러기 때문에 위로 블록은 뭐 똑같이 하면 되니까 일단 그럼 완전적으로 바꿔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 대칭식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거기가 이제 145초까지 내용이야. 질문 있어 혹시 여기까지? 내용이나 여기 확인책도 풀어봤는데 잘 안되더라. 자르는 건 알겠지? 질문. 경우를 알면 하나씩 따져보면 돼. 이게 이제 어묵이 아니라 경우를 까먹어서 이제 안 되는 경우 문제가 안 풀리니까. 됐어? 이게 이제 요 내용하고 자르는 내용은 이제 수원수도 2학년 때 가도 계속 나와. 함수의 최대치수는 함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여기 있지? 뭘 구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구할 거 아니야. 근데 함수값의 범위를 구하려면 이차함수를 완전제곱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경우에 맞춰서 적용을 해주면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는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유형에 맞춰서 풀면 돼. 해법이 이제 정해져 있고 나오는 것들이 유형 문제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배운 대로 하는 거야. 배운 대로. 안 배운 게 나오는 게 아니야. 안 배운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 나왔어? 치환은 사실 공통부분 치환하면은 뭐가 되냐면 2차식이 돼. 2차식이면 최대 최소는 완전제곱이잖아. 이게 다야 첫 번째에서 얘기하는 게. 근데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해석해야 돼. 범위 해석하는 방식이 치환액이 2차식이면 T라고 했을 때 이게 2차식이면
뭐가 돼? 2차 함수의 최대체제가 되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체를 한번 해서 t 범위를 구하고 다시 껍데기 합성함수에서 껍데기를 해석해서 전체 최대체를 구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산술기야. 산술기하를 써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지. 근데 여기서 이제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고 경우도 포함하고 있고 대부분 이 두 개에서 다 나와. 나머지는 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실수 조건. 실수 조건은 첫 번째가 이거야. 첫 번째가 완전 제곱꼴이야. 완전 제곱꼴. 어떤 식의 완전 제곱, 식의 완전 제곱 이 꼴로 변형이 된다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전체 식은 C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 A가 0이고 B가 0일 때, 완전 제곱 0 될 때 0, 0 요 놈이 최소값이 된다. 이게 이제 완전 제곱으로 바뀔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게 먼저야 항상. 두 번째는 실수 X 또는 실수 Y를 뭘로? 실근으로 해석하는 실근. 실근으로 해석하면은 한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로 정리하면 2차식일 때 뭘 쓸 수 있어? 한 별씩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다야. 읽은 거랑 맞아? 읽어봤지 다. 그 다음에 조건식이 지워주는 거는 한 문자로 바꾸는 거고 3번의 그 박스의 첫 번째 줄 뒤쪽에 보면은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을 나타낸다 이거지? 그럼 2차 함수의 최대체가 바뀐다는 거야. 필수예제 11번은 뭐 해보고 12번의 실금 조건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 12번 여기 이제 1번에는 완전 제곱꼴로 돼 있잖아. 이게 뭔지야. 그래서 1번 같이 12번 1번처럼 풀이 보면 x-3의 제곱 더 2의 y 플러스 1의 제곱 x 따로 y 따로 완전 제곱 만들어서 되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이걸 안 쓰고 얘를 써보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되나? 똑같이 풀리거든? 이걸로만 풀리는 게 있고 이걸로만 풀리는 게 있는데 지금 필수예제 나와 있는 거는 두 개 다로 풀려. 그래서 두 번째로만 풀리는 경우가 지금 문제 없어서 그걸로 풀어볼게. 이게 실수 x, y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x에 관한 내림차로 정리할 거야. 그러면은 그대로 돼 있지. 내림차 정리가 돼 있지 지금. 이렇게. 그러면 x가 실수니까 실근을 갖는다. x가 이 만족하는 게 그지? 그러면은 뭐야? 이게 방정식으로 봤을 때 실수 x니까 이걸 만족하는 게 실수 x니까 는 방정식으로 봤을 때 실근 x를 갖는다라고 보면 한 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쓸 수 있어서 그럼 9에다가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2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7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지. 그럼 0보다 저쪽에 다 넘어온 거 작거나 같다고 되고 2y의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2가 아니다. 맞지? 넘어오고 마이너스 7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y의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 y의 범위가 나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이 문제가 좀 다른 문제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이 식이
실수 x와 y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게 만약에 이렇게 는 0이라고 방정식이라고 나오면 이게 실근 조건으로 해석이 되고 그랬을 때 내가 y의 범위가 나오니까 요 식이 실근을 갖는다 또는 이게 실수 xy에 대해서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또는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뭐가 돼? y가 개수로 들어가서 y의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 이거?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같은 식을 이렇게 생겼잖아. 는 0이라고 하고 내가 이번에는 이거를 y에 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럼 이게 실수 y가 실근 y로 해석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나오냐면 x의 범위가 나와. 이걸 알아야 돼.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뭐해? y의 범위가 나오고 y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a에 관한 내림차순 뭐 하면 x의 범위가 나온다. 그래서 요도 판별식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4-2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온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거.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완전적으로 바꿔서 푸는 거는 여기 지금 책풀이를 참고해보면 구할 수 있으니까 최대치수를 구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 중요한 게 저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y의 범위가 나오면 y의 최대치수가 구해지는 거고 x의 범위가 나오면 x의 최대치수가 구해지는 거야. 알겠지? 그럼 또 뒤에 나오면 여기서는 근데 완전 제곱으로 하는 것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 저거는 이제 응용 문제에 나오는데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일단. 그 다음에 13번에서는 한 문자로 바꾸는 거니까 해보면 되고. 여기까지 질문 있어? 없으면 연습 문제에서 질문 있으면 해줘. 151쪽까지 손 못 뗀 거 일단 140번 한번 해줄게. 요게 이런 유형이지. 이거 140번 이거 지금 이제 이거 설명은 약간 고난도 문제에서 나오니까 나오면 얘기 다시 해줄게. 일단 뭐 패턴이 어떻게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 문제를 좀 풀어주고. 일단 140번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공통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라고. 합성함수처럼 x자리에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 다른 게 들어갔네.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이거를 치환하면 a라고 치환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치환하면 치환된 문자에 족보 있는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 이런 범위가 제한되었을 때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근데 이건 2차 함수니까 a의 범위는 이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a의 범위, y의 범위, fx의 범위, 치역의 범위니까 2차 함수의 최대치수 a의 범위는 치환된 문자의 범위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 뭘 구하라고? 범위,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x가 제한됐을 때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a는 완전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 아래로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뭔가 1, 마이너스 2가 되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자 선생님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간격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다 넣어서 비교하지 말고 간격을 맞게 그리면 돼. 여기가 대칭축이 정해진 경우는 이 바로 옆에 0이 있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1 두 칸 간 거야. 1 다음에 뭐가 있어? 2가 있으니까 0하고 2하고 이렇게 같은 거라고. 같은 때가 기준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최대가 되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최소가 된다고.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일 때 최대가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얼마 나와? 2가 나오죠. A가 2가 나오고 A야 A가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이거는 꼭지점에서 여기 최소라고 했잖아. X가 1일 때 A가 얼마?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가 된다.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면은 치환했으니까 치환된 문자로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이차함수 그려서 여기 1이지. 간격 보라고 했잖아.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0. 그럼 두 개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여기까지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 간격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야 조금 간단하게 빨리 풀립니다.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되고 A가 얼마일 때 여기도 최소지? 여기 최소가 아니야. A가 1일 때 최소가 된다. 이거 구하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형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2차식이 치환되면 2차 함수의 테스트를 두 번 한다는 얘기야.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구할 때, 전체 껍데기를 구할 때, 껍데기 전체식의 최소를 구할 때. 됐나? 또 51쪽까지 일단 48번. 볼게. 이거 사실 활용 문제라 이거 지워도 되지. A 가격을 100만원으로 정하면 판매량이 2,400대인데 만원 인상할 때마다 200대씩 줄어든대. 20대씩. 그럼 이익을 10으로 세우면 될 거 아니야. 이익은 판매 대수에 판매 가격에 판매량을 곱하면 되지. 만원씩이니까 만원의 횟수. 무슨 말이냐면 인상한 횟수지. 인상 횟수를 X라고 하면은 이익을 어떻게 계산돼? 판매 가격이 100만원에서 만원 X번 올리면 이게 판매 가격이 되지. X번 올리면 2,400대에서 몇 대씩? 20X대씩 줄어들 거 아니야. 한 번에 20대씩이니까 한 번에 만원씩, 한 번에 20대씩. 이게 이거야. 이거 최소야. 만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100만 만이니까 100 플러스 X, 여기는 20으로 묶으면 12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20만에다가 곱하기 X 플러스 100 마이너스 X 마이너스로 묶을까? X 마이너스 120. 이게 완전 제곱이잖아. 전기에서 완전 제곱. 120 그러면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12만. 이게 완전 제곱에서 구하면 됩니다. 최대가 되는 x야. x는 아마 10번이겠지. 그러면 완전히 바꾸면 110만 원이겠지. 그렇지. 실력업 볼게. 우리 다 쉬웠지.
149번. 이거의 최대 최소래. 최대 최소 구하려면은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지금. 이거를 해봐.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5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얘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절대값 해석이야 이건. 이렇게. 그래서 1번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떤 그래프냐면 y는 fx에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한 거야.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는 나눠서 푼 거야. 잘 봐.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여기 써져 있었지. 개념. y는 fx가 있는데 y는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fx랑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건 뭐야? y는 fx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니까 뭐야? y축 대칭하는 거야, y축 대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가 양수인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x가 양수에서는 fx는 그대로 그리는데 음수일 때는 이걸 그리지 말고 뭐를? fx를 y축 대칭한 거를 이걸 그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x가 양수인 부분 결론 부분을 y축 대칭해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그리는 거야. 둘 다.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이해됐어? 그냥 나 이거. 그래서 이걸 이제 풀게 되면 첫 번째 방법을 지금 푸는 거야. 그림은 이제 바로 그릴 수 있다. 이걸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일단 완전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여서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 그러면 x 정근선이 1, 2, 2,1 여기 있지. y좌편이 5야 5.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걸 어디다가? y축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그리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 2니까. 여기는 뭐가 되고.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고. 1번 풀이를 하면. 그럼 어떻게 돼? 함수값이 이게 제일 작네. 그래서 fx는 f의 2 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오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쭉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없고, 이게 최소값이 된다. 됐어? 근데 이제 문제는 잘라야 되지. 어디서? 여기서 잘라야 돼. 근데 여기가 간격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3이면 여기 한 칸씩이야. 4면은 두 칸 가니까 뭐랑 같아? 이거랑 같을 거라고. 그치? 대칭이니까. 여기서 잘린다는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됐어? 그러면 어디까지 가? 5까지 간다. 이게 최대가 된다. 이거 잘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걸 알면 이렇게 바로 간단히 풀리고, 두 번째 방식은 그냥 나눈 거니까 따로따로 그리는 거야. 첫 번째 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두 번째 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따로따로 그리는 얘기야. 그림이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그리니까 여기를 지워야 되고,
여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를 지워서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알겠어? 1번을 알면 바로 해서 푸는 게 좋고, 안 그러면 절대값 있을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양수일 때랑 무실 때 나눠서 범위가 제한된 이차함수, 범위가 제한된 이차함수 이렇게 해서 푸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오답해서 다 보내야 되는데 오답을 쓰려고 안 한 사람들 주말에 출석해라. 이차함수 fx가 모르는데 가에서 4ax-10이랑 만나는 교점이 잡혀. 이거 해가 그러니까 1하고 5라는 얘기 방금 한 거지 아까. 만났을 때 1하고. 그럼 무슨 얘기라고? 는 0으로 바꾸면 는 0이 되잖아. 이거 해가 뭐다? 1하고 5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인수정리, 작성. 이런 함수가 x-1하고 x-를 인수로 갖고 있고 최고차기에서 도와주기 또 a래.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그치? 작성할 수 있어요. 만난다를 뭘로 해석한 거야? 연립방정식의 해로. 연립방정식의 해로 해석. 그랬을 때 fx에 자 다시 fx라고 했으니까 fx를 구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fx를 구해지잖아. 작성해서 내가 원하는 fx를 만들었다고 전개해볼까? 마이너스 6ax 플러스 5a 플러스 4a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지? 그때 여기서 1에서 x가 어디까지? 5까지의 최소값이 얼마다? 막판이다. 사실 여기가 어려운 거지. 여기는 이제 하면 되죠. 안전제곱 바꾸면 되잖아. 안전제곱 일단 바꿔 무조건 안전제곱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고 a의 x-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a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어. 왜냐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거 부호를 판단하려고 봤더니 책에서 양수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여기 얼마야? 뭐 정해져 있는 x는 1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1, 4a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지. 여기 최소값이 얼마야? 근데 범위를 잘라야 되잖아. 1이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1, 2, 3, 4, 5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이게 최대가 되지. 아까 얘기한 증가하는 부분에서만 잘린 거야. 맞아? 그래서 x는 1일 때 최소가 되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4의 마이너스 10이고 x가 얼마일 때? 5일 때 최대값 얼마? 5 집어넣으면 되니까 4, 4, 16a에다가 더하기 4의 마이너스 10. 이게 근데 얼마라고? 마이너스 8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a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100a를 구하면 된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난다를 연립방정식으로 세우고 y가 갔다 오는 거지. 그때 교점을 연립방정식 해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중요해. 이거 이렇게 바꿔서. 맞지? 그러면 fx 그 다음에는 완전 제곱이야. 작성이 중요하다고 아까 계속 얘기한. 알겠어? 2차 방식 작성이 그래서 중요해. 왜냐면 2차 함수랑 연결되잖아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51번 어떻게든
어려워도 수학하려고 노력해야지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할 때 수학가 된다. 지금 당장 수학 안 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거구나. 지금 당장 수학하면 예신 가서는 더 많이 수학할 수 있겠지. 다른 것들을 어려워도 이거 잘 들어봐. 어렵지 않아.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면 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씨 존나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지. 당연히 어려운 게 정상이지. 어떻게 생각해? 또 완전적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4k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에다가 x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8k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겠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대칭축이 미지수예요. 미지수. 대칭축이 이런 식으로 3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여기 이게 미지수여서 어디다 끊어야 될지 모른다고.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세 번째 경우를 다 나눠서 풀어야 되는 여기 이차함수의 끝판왕이야. 문제가 나오면. 알겠어? 조금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끝난 거야. 이제 아까 그 처음에 정리했던 이차함수 내용에서는. 한번 해볼게. 그래서 모르니까 나눠야 돼.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대칭축이 미지수인 경우는 항상 세 가지로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아까 얘기한 세 가지야. 증가하는 부분에만 증가하는 부분 말로 써볼게. 에만 포함되는 경우 또는 감소하는 부분에만 포함되는 경우. 세 번째는 뭐?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근데 이거는 범위가 제한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5보다 크다 이렇게 막힌 범위가 아니라 한쪽이 뚫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2K가 이렇게 있으면 3이 2K 앞에 있는 경우랑 두 번째 뭐뭐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2K가 여기 있으면 3이 여기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치? A부터 B까지면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면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3 이게 하나 있으니까 이거 두 가지로만 나눠지는 거야. 알겠지 이거? 그래서 2K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2K가 3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눌게. 등호는 어디 들어가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이게 뭐가 돼?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최소가 존재해. F의 2K가 얼마야? 마이너스 8K 제곱인데 이게 최소값 되려면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니까 뭐가 최소가 돼? F에 3이 최소가 된다고. 3 집어넣으면 얼마야? 98 마이너스 38 24K가 이게 최소값이 된다고. 달라진다는 얘기야. 됐나? 뭐하래? 최소값 16이 돼. 그래서 이럴 때 이게 16이 되냐, 이럴 때 16이 되냐, 이건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 8K 제곱이 16이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K 제곱이 음수 나오니까 안 되네. 그 다음에 18 마이너스 2K 16이면 마이너스 24K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K는 11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알겠지? 경우를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게 범위가 3 기준으로 바뀌니까. 알겠지? 그러면 52, 53은 너무 쉬운데 이거는
이게 뭐냐면 그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나왔던 한 문자로 바꾸는 거야. 활용 문제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 이렇게 생겼는데 P점이 A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P점이. 이 P점을 A, B라고 한다고 했지. 그럼 A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A가 여기서만 움직이는구나.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3의 최소가 한 문자로 바꿔야 되는데 A, B의 관계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지나가면 대입하면 성립한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B 대신에 이렇게 되면 뭐가 돼버려? A에 관한 2차식이 돼버려. 그럼 2차식의 최대 최소가 되고 뭐가 돼? 완전제곱으로 바꾸면 이게 끝나는 거라서. 너무 쉽지 이거는. 한 문자를 바꾸기 위해서 A-B 관계식을 알아야 되는데 A-B 관계식은 이 점이 이 그래프를 그래프가 점을 지나가니까 대입해서 얻는 거밖에 없다. 그럼 한 문자가 완전 제곱이 끝이라고. 너무 쉬워 이거는. 그치? 저기 더 어렵지 이게. 나눠서 하는 게 더 어렵고 이렇게 하는 건 그래도 할 수 있어. 여기서 한 번 더 마찬가지야. 봐봐. 어렵지 않아. 이렇게 생겼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P점에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됐는데 P, Q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얘는 Y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길이를 구하려면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 빼면 되잖아. 그치? 이거야. 근데 그러면은 PQ 길이를 문자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프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점을 해서 그 점의 좌표가 나와야지 X좌표에서 X좌표 빼가지고 이걸 식으로 만들 거 아니야. 맞아? 이게 문제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A, 뭐라고 넣을 수 있어? A-3이라고 넣을 수가 있지. 맞아? 그 다음에 얘는 뭐? B, B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 마이너스 뭐가 돼? B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어? 근데 내가 한 문자로 바꿔야 되잖아. 근데 그럼 A-B 관계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서 성립한다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구했는데 이거는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뭐가 똑같아? Y좌표가 똑같다. Y좌표가. 그러니까 뭐가 돼? A-3이랑 뭐랑? B 플러스 1의 제곱이랑 같다라는 Y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A 관계식이 구해진다고.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얘는 Y좌표 같다를 이용해서 A-B 관계식을 구해. 한 문자를 바꾸고 싶은데 A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게 편하겠지?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돼? B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B라고 해서 B에 관한 2차식이 나와. 맞아? 근데 그러면은 여기도 A 범위를 이렇게 여기서 움직인다고 해서 이렇게 찾았듯이 숨겨진 B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숨겨진 B의 범위는 이 B 좌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다 그냥 되는 거잖아. 이렇게. B는 모든 실수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PQ의 길이를 언제적으로 바꾸면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B가 되니까 B제곱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4가 되고 P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한 문자를 바꾸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3번이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로 출제가 되는데 지금 한 얘기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근데 곡선과 직선의 최소거리라고 해서 이거 문제가 좀 다른 문제인데 쌤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요거 하나 알아야 돼. 이거만 정리하고 마칠게. 이거 알아야 되는데 저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건 이제 기출이라 문제집 다 실려 있는 거고 뭘 알아야 되냐면
예전에 아마 나오는데 이차함수와 직선의 최소거리, 곡선과 직선의 최소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원에서도 나오지 이게. 곡선과 직선의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위의 점의 최소가. 이거 볼표 있지? 이차함수가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거리의 최소를 구하고 싶어. 언제가 최소가 돼 이거? 이렇게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이거 해봤지. 이 접점이 생기고 이 접점에서의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되죠. 왜냐면은 그 옆으로 가면 이렇게 선분들이 길어지잖아 거리가. 그치? 그래서 요거는 D는 최소값은 어떻게 돼? GX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평행한 길을 갖는 접선에 을 그었을 때 접점에서 GX까지의 거리가 이게 최소가 된다. 이 접점의 X좌표가 최소일 때의 X값이 돼. 최소일 때 뭐가 있지? 변수의 값이 있잖아. 이제 본 적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나와서 잘 나오진 않아. 문제 실력이 하는데 기출이라 실려 있는 거고 시험에는 저게 더 많이 나와.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갔어? 아니 두 개가 한 문자로 바꿀 수 있냐가 중요해. 알겠지? 이거 시험에 안 나와. 너무 많이 알려준 문제여서 시험에 안 나온다고 문제 두 개 다. 그러면은 내가 문자를 두 개를 설정해서 한 문자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걸 연습하는 거야. 알겠어? 시험 때 하면서 이제 문제 계속 풀면서 연습할 거니까 원리를 이해하면 돼. 그래서 문자를 두 개까지 사용해서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식을 찾으면 한 문자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그런 문제들이야. 알겠니? 다 불러줄게 여기 연습 문제. 조금 3번까지 채점 한번 할게. 연습 문제. 어떠냐? 125번 125번에 8 126번에 마이너스 2하고 2 127번에 54 8번에 1 9번에 3 30에 마이너스 10 31에 4 32에 3 33에 8 34에 마1 35에 3 36에 4 37에 75 38에 마2 138에 마2 139에 4 139에 4 40에 2 41에 5 42에 입장권 한장 가격 4만원 이익금 1,500만원 43에 2 44에 마5 45에 마1 46에 3 47에 5 48에 110 49에 6 50에 50 51에 12분의 1 52에 9 53에 4분의 15 그렇죠? 그 다음에 센이야 센 채점 해줄 테니까 한번 고쳐와서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게 500 몇번이야
C단계냐? 몇 번부터? 531번 30번 이거 다 부를 테니까 그 선생님 체크해 준 것만 체크해. 30번부터 30에 16, 31에 4, 32에 1, 33에 다 부르는 거니까 푸는 거면 되지 마. 다 푸는 거 아닌데 알아들었어? 다 부를 테니까 그냥 해당되는 것만 체크 말하고. 30에 16, 31에 4, 32에 1, 33에 4, 34에 84, 35에 108, 36에 61, 37에 2, 38에 5분의 18, 39에 3대 1, 243대 1, 40에 3분의 7K, 41에 4 됐어? 42에 3, 5분의 13, 43에 6 또 B단계 고친 거 몇 번? 아니 너네 왜 얘기를 안 해? 나 다 5번 부르고 근데 뭐 가만히 있어 다 왜? 뭐 가만히 있어 봐. 중학교 거 불렀는데? 웃기네 근데. 몇 번이야? 몇 번이라고? 30번에 5번 31에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루트 2 32에 3 33에 16 34에 3 35에 18 36에 4 37에 3 38에 5 39에 47 40에 2 41에 3 42에 마구 43에 5 44에 마이너스 9분의 73 45에 10 46에 2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함수 B단계에는 안 했었네. 왜 아무것도 안 했지? 48에 648 C단계 여기 아니야? B단계 그러면 채점해. B단계 고친 사람 아니면 그 전것도 혹시 채점했잖아. 풀었는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채점 받고 고치고 해야지. 됐고 그거도 500번까지 395번 395번에 10분의 9 마이너스 10분의 3i 400번까지 410번 메인 한개고 470번 454번에는 2번 2 480번 90번 500번 510번 520번 530번 524번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5 513번에는 23번에는 8 또 529번에는 5번 그쵸? 여기 한번 풀어오고 아니 여기 붙여오고 여러가지 방정식은 처음 같이 했으니까 지금 한번 풀어라. 아, 이차함수, 여기 안 했구나. 이차함수를 할게, 그러면. 그 이차함수 B단계, 오늘 한 거 2차 방정, 5단원, 2차 방정식과 이차함수 B단계 고쳐보고, C단계 풀어야 되는 거 체크할게. 648, 649, 그 다음에 52, 53, 54 55호를 할게요. 55하고 다음 페이지
57 그다음에 59 58 59 이렇게 할게요. 다음 시간에 고차 방정식 여러가지 방정식 정리하고 여기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해오고 오늘 못 고치 아니 오늘 쌤그안한 거 고쳐오고 대체 그러면 개념 원리는 없어. 개념 테스트 공부요. 개념 복수요. 그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됐냐 그러면 숙제 얼마 안 되니까 개념 공부 개념 테스트 같이 한다. 아 그리고 시간표는 너네 월급 아니 뭐야 정규 수업은 월급이고 그 과학 특강은 4월 2월 28일까지 있어. 화요일까지. 오늘 이번 주 끝나는데 이렇게 뭐 하는 거니까 마무리 해야 되는 질문을 받을 거라서 오답해서 실력업 다 오답해서 보내야 돼. 그래서 안 보냈잖아. 이거 왜안 보내는 거야? 체크되고 있어.
생각을 좀